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커입니다. 오늘 리뷰해 드릴 책은 그 기욤무스의 또 책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정말 느끼고 싶다. 우리가 부정이라고 하나? 부자 간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 부성에는 별로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저도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이 약간 기욤무스의 책 중에서 거의 운명적인 사랑, 무조건 연인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미혼이기 때문에 약간은 재미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만큼은 절절하게 잘 그려냈다. 역자 후기, 소설 다 읽고 나서 역자 후기를 좀 보니까 기욤무스가 이제 아빠가 되었고 아들인가 자식을 이제 가지게 돼가지고 자식을 키우면서 아마 이 책에 소설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자기 생각을 좀 표현하는데 되게 공감이 됐습니다. 대신 소설은 그에 반해서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미혼인 저한테는. 네, 본격적인 리뷰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파리 아파트를 바로 어제 저녁에 완독했습니다. 제가 읽은 기욤무스의 12번째 소설입니다. 그 후에 7년 후, 내일, 천사의 부름, 종이 여자, 센트럴파크, 인생은 소설이다,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사랑을 찾아 오다, 당신 없는 나는, 브루클린의 소녀. 이렇게 하니까 13번째인가요? 하여튼 12번째 소설인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기욤무스의 작품 중에서 가장 실망한 작품이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브루클린의 소녀라는 작품을 읽었는데, 이야기가 사실 머릿속에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분명 재밌게 읽었는데 머릿속에 그 이야기가 이렇게 빨리 날아가 버리니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파리 아파트를 제가 굳이 이 리뷰를 남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브루클린 소녀를 리뷰를 안 남겼더니 읽은 지 얼마 안 되는데 한 1주 전? 2주 전에 다 읽었는데 머릿속에 없어졌어요. 브루클린 소녀 무슨 내용이었지? 라는 생각. 그래서 브루클린 소녀라는 소설을 굳이 제가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더듬어 보니까 결혼 직전에 자기 여자친구에게 비밀을 털어놓으라고, 우리끼리는 연인끼리 이제 비밀이 있는 거 아니다 라고 이제 남자 주인공이 따집니다. 당연히 연인은 시커멓게 타버린 시체 세고의 사진을 보여주고 자신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잔뜩 화가 난 남자 주인공이 같이 휴가를 보내고 있던 별장을 갑자기 떠나버리지만 지나치게 감정에 휘둘렸던 행동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돌아오지만 연인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굳이 떠올리려고 하니까 생각이 나기는 했지만 그 이전 작품들은 사실 기욤무스의 그 이전 작품들, 이게 7년 후인지 내일인지 천사의 부름이었는지 헷갈리는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약간 컨셉도 약간 비슷하고 등장인물의 직업 또한 형사, 의사, 작가 이런 사람들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심지어 파리 아파트에는 그전 작품 메들린이 전직 형사로 나오는데 어떤 작품인지 제목도 생각 안 나요. 그전 작품에서 메들린이 나오는데 거기서 또 운명적 사랑을 결론 내렸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또 그 남자랑 헤어졌어. 그래서 약간 또 처음부터 식상했어요. 나는 운명적 사랑의 결론을 되게 좋아하는데 프랑스 사람이 어쩔 수 없나? 프랑스 사람들 약간 사랑을 약간 바람둥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역시 파리 지행들은 어쩔 수가 없나? 라는 생각도 들긴 들었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헷갈리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런 게 대중소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반면 페이지 턴은 아니지만 제가 일전에 그 리뷰를 남겨드렸던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든지, 또 안 남겨드렸지만 안나 까렌이라든지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좋은 올리나 같은 고전 작품들은 사실 미음사의 고딕스러운 책 표지와는 다르게 비록 페이지 턴업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재미있어요. 근데 이 고전 작품들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확실히 천천히 씹어가면서 읽으면서 그 주인공들을 머릿속에 꾹 담아 두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즉 꼭꼭 씹어 먹는 작품들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지만 몰입감이 대단하지만 서둘러서 읽은 작품들은 그만큼 빨리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욤무스의 작품들 중에 스토리가 너무 궁금해서 배경 묘사 같은 경우에 스킵해서 본 적도 꽤나 많습니다. 말 그대로 후루룩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지게 만드는 것은 대중소설가로서의 필수 자질 같기도 해요. 사실 오랫동안 소설이라는 거에 대한 저의 고정관념은 아마
어렸을 때 제가 소설 거의 성인이 되고 나서 소설 거의 안 읽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학창시절 국어 시간에 인용된 대다수의 작품들 때문에 구조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 뭐 교과서에 실린 문학 작품들, 소설들 보면은 거의 모든 소설들이 딱딱하고 기술 정보도 별로 없고 상황 묘사는 사람의 심리 묘사에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소설에 대한 고정관념들이었어요. 그리고 대중소설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래도 세계 문학이라는 고전들을 몇 개 접했을 때도 많이 그런 느낌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 거를 거의 완독한 경험 별로 없었죠. 왜? 너무 재미없으니까. 그런데 올해 상반기부터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고전 작품들을 이제 토스토이 작품들이나 이런 작품들을 좀 읽기 시작했고, 올해 또 상반기부터는 뭐 우연찮게 접한 소설이 기욤 미소 작품들이었죠. 거의 다. 그 12번째, 13번째 읽고 있는 작품 다 기욤 미소 작품이에요. 물론 제가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하고 뭐 시간을 멈추는 법이라는 매트 헤이그의 작품들도 읽었지만 거의 다 기욤 미소 작품들입니다. 또 이런 대중 소설을 읽어내면서 역시 대중 소설은 재미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뻔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소설에 익숙치 않고 특히 대중 소설에 익숙치 않았던 저한테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중 소설은 생각해보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으려고 쓰는 게 또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지금 비행을 못하지만 옛날에 이제 한 유럽 가려고 하면 14시간 이렇게 타고 갔는데, 긴 비행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 또는 주말에 따분한 시간을 달리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중소설은 넷플릭스와 같아야 된다. 이게 제가 토스토이, 해밍웨이, 알베르 까미와 같은 대문호들이 쓴 작품들과 기욤 미소, 매트 헤이그와 같은 대중소설가들이 쓴 작품들을 나란히 읽으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역시나 소설가를 지망하는 사람들도 그 둘을 구분하는 눈이 있어야겠죠. 그런 면에서 파리 아파트는 사실 대중소설로서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한 작품이 아닌가 싶은 게 제 개인적인 감상평입니다. 사실 소설의 절반은 우연찮게 파리의 한 아파트에서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을 같이 보내긴 두 남녀가 손 로렌츠라는 유명 화가가 남긴 유작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소 지루해요. 왜 찾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요. 기욤 미소의 다른 작품들에서는 아마 그 설명, 동기부여, 동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독자들에게 호소를 하면서 흡입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인지 빠르게 읽히지가 않았었어요. 뭐니 해도 대중소설의 묘미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일 텐데, 페이지 터너죠 말입니다. 절반이 지나면서 손 로렌츠가 죽기 직전에 완성한 3개 작품들이 발견이 된 이유죠. 이제 그 과정에서 반전이 나오긴 하지만 미소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는 다소 느린 전개와 다소 평탄한 반전에 적잖이 실망하게 된 작품입니다. 아무래도 남녀 간의 사랑 요소가 많이 빠져 있고 아버지와 자식 간의 사랑을 중심으로 그려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미혼인 저한테는 아직 공감대가 부족해서 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말미의 역자 후기를 보면 기욤 미소가 이 소설을 집필할 당시에 아버지가 되었다고 해요. 아마도 육아를 하면서 이 소설의 기본 플롯을 떠올렸고 핵심 주제를 부정으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결혼을 했고 자식이 있었다면 아마도 이 소설이 베스트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자 주인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의 아들을 찾기, 손 로렌츠의 아들이죠. 찾기 위해 혼신의 힘을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감동을 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당신이 이제 아버지가 되었고 어린 자식에게 조금씩 실망해 가고 있을 무렵이라면 파리 아파트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3번째 기욤 미소의 소설은 지금 이 순간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작품 리뷰도 그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